안녕하세요. 풋살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해설위원분들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근데 저 국내 최고의 네. 전문가라는 얘기를 네. 김현민 씨한테는 하지 아, 마세요. 네. 좀 빼야 될 것 이게 같죠? 풋살을 농단하고 있어요. 네. 풋살 농단의 김현민 기자신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김현민 기자는 3회 밖에는 아직 안 하셨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박찬하 64.7% 대단한 정말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첫날 한 게 있어서 약간 네.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54.2%. 네. 그리고 김태룡 위원이 그 황민아 씨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명예회복을 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지난 라운드에서 5경기 맞춤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총합 52%. 네. 저는 그래도 김태룡 씨보다 제가 근소하게 아직 앞서 있다는 것에 또 자부심을 느끼는데, 근데 제 문제는 이분이 그 8경기밖에 안 했긴 하지만 25%. 두 개 봤어요. 이거는 지금 이 풋살의 전체적인 신뢰도에 굉장히 금을 가게 하는 플레이를 지금 김현민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안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되나요? 요즘 신의도 사실 잘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김현민 씨의 이 농단이 과연 이번 회차에서는 끝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저도 대국민 4만 분이라도 발표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네. 심정입니다. 예. 암호문을 해도 잘해야죠.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일에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는 예상외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했는데 세 분 다 틀리셨어요. 네. 저는 없었기 때문에. 아, 네네네, 맞아요. 네. 뭐 그쵸. 김태룡 씨는 제가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네. 다른 경기는 워낙에 잘했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네. 저의 참 여러 가지 구독의 소식으로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예요. 저는 유구무원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31일 사우스햄튼 대 첼시의 경기는 첼시의 승리를 한준희 해설과 여기 안 계시는 김태룡 해설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첼시 요즘 너무 잘하고 네, 있죠. 근데 김현민 기자님, 제가 믿고 무승부를 했는데, 네, 사우스햄튼을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 네, 예측이 맞지 않았어요. 예, 하실 말 없으시죠?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네. 깨끗이 인정하고 네, 그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예. 그거를 자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뭔가 경품이라도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과 1일 경기죠. 스포크 대 스완지, 아우크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세 분 모두 다 맞춰주셨고요.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제가 감사드려요. 네, 바이에른 뮌헨을 띄웠을 때 요거 하나라도 있어야 저희가 이제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간다. 이게 네. 이거 빼면은 김 기자님은 10%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31일에 있었던 도르트문트 대 샬케 경기는 무승부를 김태룡 해설이 마쳤습니다. 28일 호펜하임 대 헤르타 베를린 경기는 의외로 호펜하임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고요. 2일 맨체스터 시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이번에도 김태룡 해설이 혼자 마치셨습니다. 네, 태룡아 네. 잘했다. 맞아요. 근데 김현민 기자님, 예. 저 믿고 바르셀로나 손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민아 씨가 그랬었죠? 참. 네, 그리고 저 김태룡 해설위원님이랑 멀어졌는데 이젠 저랑 멀어질 시간인가 그 봅니다.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바르셀로나 패배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해보세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색다른 방식으로 나온 것도 컸고, 그리고 또 이제 균도간 선수가 확실히 물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출신의 과르디올라 감독과 빈도간 선수. 예. 네. 그러니까 그 한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니에스타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컸다는 게 보여진 한 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토트넘 대 레버쿠젠 경기는 홈 승리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레버쿠젠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다들 예측 결과에 만족하시죠? 네, 저는 일단 뭐 네. 안 나왔으니까요. 네. 안 나왔고 네. 이 경기를 보아하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나왔으면은 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안 나왔으니까. 네. 안 나왔고 다행이죠. 제가 이번 4회차 때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건 뭐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네. 네. 저 카톡을 받았는데
무슨 경기 배치도 22명 그 외국 선수들 거를 한 위원님께서 다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기인가요? 그게 별로 안 보셨을 경기죠. 그게 이제 안타깝게 우리 저 아닉수호가 탈락했던 19세 예, 이하 아시아 예. 선수권 거기 결승전 중계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대 일본이었죠. 근데 두 팀 22명 포메이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 예상한 대로 였다는 거를 미나 씨의 지인이 누군가 네. 미나 씨에게 그 뭐 증거 찍어가지고 사진, 네, 보내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파고라고 막. 근데 이제 그 자화자찬하기는 싫고 네. 그 시청률이 아마 0에 수렴하지 않았을까 싶은 경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예측으로 6일 일요일 경기죠. 섹시한 첼시와 선두권 도약을 꿈꾸는 에버턴이 만났습니다. 그 섹시하다는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네. 김태룡 씨가 하는 얘기인데 그 김태룡 씨가 오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찌됐건 첼시가 요즘 아주 경기력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뛰어난 네. 게 사실인데 에버턴도 최근에 조금 안 좋다가 이제 지난 라운드 승리를 네. 거두면서 또 약간 또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게다가 전술적으로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쓰리백의 싸움이 될 것 같이도 여겨지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박찬하 해설위원이 첼시 대 에버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게 첼시가 섹시한 게 섹시 첼시 이렇게 해서 이게 라인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 김태룡 씨가 제 생각에는 굳이 라인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예.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첼시가 잘하는 아주 섹시하게 잘한다 이 뜻으로 했지 섹시 첼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김태룡 씨를 너무 네. 과대평가합니다. 첼시가 지금 리그 4연승 하고 있죠. 5연승 도전을 하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저는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일단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고 백스리로 첼시가 바꾸고 나서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홈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에버튼이 좀 까다로운 팀이고 첼시를 좀 최근 몇 시즌 동안 많이 괴롭히긴 했는데 그 어디까지나 이제 원정에서의 일이고 에버튼 홈에서의 일이고 스tam포드 브리지에서는 첼시가 또 에버튼에게 많이 강해왔거든요. 또 이런 것들 또 이 백스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 이선이라든가 날개라든가 여기서 좀 강한 공격이 나왔을 때 첼시 수비라든가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버튼이 여전히 이 측면 쪽에서는 아직 이 정점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또 미드필더에서 이제 결장자가 있잖아요. 네, 구해 선수가 빠지는 이런 것도 1차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에버턴에게 꽤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첼시 승리를 예상합니다. 예, 뭐 개의 선수에 더해서 이제 뭐 메카시 선수도 부상 중이고 또 베시치 선수도 부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 가동할 수 있는 선수 자원이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스태포드 원정 성적이 11승 10무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승리가 아직 에버튼 한 번도 없습니다. 11승 10무가 첼시 입장에서의 첼시 기준에. 승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에버튼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그 10무 11패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죄송합니다. 11승 10무라고 얘기를 하면 예, 첼시가 스태포드 브리지 홈에서 에버튼 상대로 11승 10무. 예, 그러니까 22년 전에 패하고서 패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저는 개 선수의 결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경기가 캉테하고 개 이 프리미어리그가 자랑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대결로 상당히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승리로 저도 예상합니다. 네, 두 분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다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게이 선수의 결장이 에버턴에게는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캉테 마티치는 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또 잘 돌아가고 있는 중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루카쿠 선수도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에버튼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첼시의 최근 페이스를 봐서는 뭐 2대1 요 정도 스코어라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한 골 정도는 에버튼보다 더 넣으면서 에버튼의 추격을 뿌리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도 하겠습니다. 모두가 첼시 승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첼시 승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6일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EPL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북런던 더비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스날 팬이죠.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어느 팀을 선호하게 되면 네. 매우 이게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예. 선호하는 팀이 걸린 날의 승률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별로 좋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례적으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아스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거 맞죠? 김현민 씨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뭐 저도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건 아스날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뭐 일단 이 경기에서 케인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 알더베이레트 선수는 거의 결장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아스널은 그 개막전 리버풀전 패배 이후에는 단일패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홈에서 승리를 할 줄 알았으나 레스터 시티한테 홈에서까지 무승부에 그치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선 패하면서 지금 6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아스날이 어쨌건 북런던 더비 최근 홈에서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불안한 것이 예. 저기 제 잘 아는 해설위원 중에 장지현 씨라고 있어요. 예. 그 장지현 씨가 항상 즐겨 하는 표현 중에 그러면은 요때쯤 한번 예. 뭐 이런 사고가 한번 터질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 아스날은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은 게 사실이고 여태까지. 토트넘은 지금 최근에 정말 안 좋았고. 예. 그러면 요럴 때 항상 아스날은 오히려 삐끗하고 요럴 때 토트넘이 1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 비단 장지현 씨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이제 뭐 라이벌전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더 상태가 안 좋은 팀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어쨌건 토트넘이 현재 공격 그런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아스날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결국 한 골 승부로 가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건 아스날이 아닌가. 최근 그러니까 외질의 컨디션도 최고조에 올라 있고 또 지루까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연달아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무기가 조금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한 골 승부로 가더라도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에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긴 한데 요럴 때 한번 이제 아스날의 요 고비를 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런 정말 잘 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덜컥할 것 같은 요런 순간을 넘어가면 아스날이 정말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네. 그것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루도고레츠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힐 만한 경기였거든요. 요럴 때 한번 루도그레 근데 그걸 넘었어요. 예, 아스날이. 그러니까 그것도 0대2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대역전승을 얻어냈거든요. 그러면 이건 팀 사기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홈이었긴 하지만 토트넘은 하루 뒤에 또 챔피언스리그 예. 레버쿠젠전에서 고전을 상당히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네, 가장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이럴 때 뭔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네. 내가 아스날 팬으로서 그리고, 예. 내가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최근 몇 시즌 보면은 아스날이 다수의 관심을 받을 때 오히려 성적이 안 좋고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계속 잘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금 이제 다수의 관심이 몰리는 경기잖아요, 이 경기가.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팀이 많이 수줍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하면은 묵묵히 자기 길을 수행하다가 관심 가지면 막 부끄럽고 이래서 잘 못하는. 수줍은 축구, 네. 아스날 축구. 근데 지금은 모든 면을 봐도 아스날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아마 기록적으로 좀 분석했을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원정에서 3대2로 이긴 팀이 홈에 갔을 때 승률이 많이 높아지는 아마 이 표본 통계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 표본 통계가 제가 옛날에 다른 쪽 일을 할 때 받아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비교적 정확한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원정에서 3대2로 루도고레츠를 잡고 홈으로 온 이게 선수들의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좀 작용을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심이 클라텐버그인데 이것도 이 경기의 변수거든요. 네, 근데 북런던 더비의 최근 몇 경기 클라텐버그 주심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아스널이 조금 더 이겼어요. 그리고 최근 홈에서 토트넘을 만났을 때 클라텐버그가 경기를 진행했을 때 아스널이 안 졌습니다. 네. 미스터 클라텐버그. 마크죠, 이름이? 네. 헤이 마크. 잘 부탁해요. 그럼 다 아스날 승이에요, 지금? 네. 네. 아스날 승.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스날 이 고비를 넘어야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스날 승입니다. 아스날 화이팅. 황민아 씨도 네? 가세 하는 거예요? 저 근데 저 토트넘 해볼게요. 아니에요? 하세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정말요? 근데 옷 색깔은 왠지 첼시 같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괜찮아요. 미나 씨는 갈릴 네. 일도 없고. 토트넘에 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는데. 네, 그럼 7일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꾸준한 선발 출전으로 자신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납니다. 스완지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완지가 구렁텅이에 빠진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대로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또 좀 졸전이었죠. 물론 뭐 압도했던 시간 자체는 좀 더 많을지 모르지만은 페네르바체가 오히려 더 아주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서 맨유에게 다시 한번 뼈아픈 패배를 안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가 참 까다로운, 지금까지 했던 경기 가운데 세 경기 중에는 가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기 같아요. 두 팀의 특징 봤을 때는 두 팀이 공통적으로 좀 속도가 빠르지 않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고,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스완지 이 원정 가서 꽤 많이 고전했던 나날들을 보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어떤 엇비슷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공통점이 이제 많다고 하더라도 좀 이 경기 정도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한 55% 정도. 그렇게 승리를 예상을 하고 싶어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최근 스완지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죠, 맨유가. 거기다가 뭐 최근 4경기에서 3경기를 패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의 활약상들이 있었고요.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양팀 모두 진짜 현재 바닥을 치고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맨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리그컵이라던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주전 선수들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고 있고 결장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라도 이제 지난 경기 퇴장 후 이 경기에 결장을 하고 또 포그바도 오늘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또 발렌시아, 바일리 다 부상당하면서 수비 쪽에는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측이 힘든 경기인데요. 왜냐면 수완지는 개막전 승리 이후 2무 7패로 여태까지 승리가 한 경기도 없고요. 수완지는 8월에 승리하고 지금까지 못 이겼죠. 예. 저도 근데 그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맨유가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보다 여기서마저도 그가 승리 못하면은 맨유는 진짜 챔피언스리그 권역을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라던가 좀 더 그 동기부여를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의 근소한 승리 쪽으로 저도 맨유가 지금 동기부여가 잘 될까요? 그 요즘 시켜야죠. 경기하는 거 보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좀 부족한 팀처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 것이다. 예. 무리뉴 감독이 사실 이 경기가 잘못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퍼거슨 감독 이후에 좀 맨유가 방황을 하다가 큰맘 먹고 영입한 감독이 무리뉴 감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완지전마저 잘못된다면은 바로 위기설이 아주 급격히 대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뭐 무리뉴 감독을 위해서 그렇다고 선수들이 엄청나게 뭐 열심히 할까는 좀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는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맨유의 선수들이 감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정말로 비난에 많이 휩싸이고 있는 질라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뭔가 그래도 조직력 같은 건 지금 현재 좋지 않지만 뭔가 한 방의 힘이 수완지보다 제 생각에는 한 골 정도는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다 안 되다가 그냥 아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방 한 방 이런 식으로 터트려서 맨유가 수완지를 그래도 약간의 차이로 좀 누를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경기는 그러니까 수완지는 바닥을 칠 때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맨유는 지금 바닥을 거기다가 쳤고 어쨌건 그래도 맨유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바이하고 발렌시아 부상 때문에 조금 수비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데야 선수도 있고 하면서 좀 그래도 실점은 최대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전에서 물론 이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하지만 반면에 그 수완지 같은 경우는 애슐리 윌리엄스가 나간 다음에 사실상 수비 쪽이 무너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윌리엄스 선수 나간 이후에는 사실 후방에서부터 빌드업도 잘 안 되죠. 거기다 제공권에 대한 그런 대응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 무리뉴 감독의 맨유가 속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좀 공격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떨어지지만요. 제공권을 우겨넣기는 제법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즌 초반에 연승을 달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질라탄이나 펠라인이나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헤딩을 우겨 넣거나 뭐 떨구거나 해가지고 골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수완지한테는 조금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그런 공격 루트가. 오케이. 생각합니다. 맨유가 다 이깁니다. 네, 세 해설이 모두 맨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5일로 돌아가서 최근 골을 터뜨리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지구 특공대 지동원 구자철 선수가 이번에는 잉골슈타트 팀을 만났습니다. 잉골슈타트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김태룡 씨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김태룡 씨가 좀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 회차가 조금 애매한 경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가 아마 좀 대표적인 경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잉골슈타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자, 분데스리가의 산 지식인. 그러나 지식인은 25% 승률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김영민 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경기 진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요. 물론 그 상황 자체는, 그 상태 자체는 잉골슈타트가 더 안 좋습니다. 2무 7패로 함부르크와 함께 유이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거든요. 최악의 팀이죠. 예, 분데스리가에서 승리가 없는데 또 웃긴 점은 잉골슈타트가 경기력적인 지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력 대비 성적이 가장 안 나오는 두 팀이 바로 볼프스부르크하고 잉골슈타트거든요. 상당히 슈팅도 많이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최전방에 있는 뭐 레스카노라던가 아니면은 렉스라던가 뭐 레키라던가 힌터지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수비 쪽에서는 계속 그가 닐란드 골키퍼를 포함해가지고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그 실수들로 이제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잉골슈타트가 지난 시즌 좀 선풍을 일으킬 때는 예. 실점을 아주 잘 안 하는 네. 팀이었죠. 예. 1대0 전문이었죠. 예, 거기가 마팁하고 이제 휘브너하고 둘이 이제 센터백 라인을 상당히 단단하게 지켜줬는데 휘브너가 떠나면서 그러면서 좀 수비 쪽에 이제 불안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티저란 같은 선수를 영입했지만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적인 팀입니다. 예,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 찬스 자체를 몇 개 못 만드는 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못 만들다시피 하고요. 그마저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롱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것도 지구 특공대가 만드는 경우들이 예, 있죠. 예. 사실상 이렇게 뭔가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거의 없는 팀인데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보가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슈팅 찬스가 얼마 없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어쨌건 그나마 핀보가손 선수인데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핀보가손 선수가 온 이래로 핀보가손 선수가 없을 때의 승률이 비약적으로 떨어지는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제가 알기로 1승밖에 없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핀보가손이 없는 경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승부야. 예. 양팀 다 소득 없이 무승부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잉골슈타트는 많이 때리지만 골을 못 넣고 아우크스부르크는 기회를 못 만들고 하다가 뭐 결국 킥해봤자 1대1이나 아니면 0대0. 박찬호 위원 이 경기 혹시 중계해요? 네. 이 경기가 박찬호 위원 중계예요? 힘든 경기를 네. 중계하시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선택은 사심을 정말 듬뿍 담아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잉골슈타트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지구 특공대에 있는 그러게요. 팀이 사심을 아우크스부르크인데? 담아서. 네, 사심을 담아서 잉골슈타트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구 특공대랑 뭐 원한 있으세요? 아니요. 원한은 없는데 네. 제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를 이번 시즌에 중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우크스부르크도 살고 지동원 선수, 구자철 선수도 살고 그리고 뭐 저도 살고 네 빨리 좀 이게 뭔가 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의 어떤 난국으로부터 좀 헤쳐나오려면 차라리 이 경기를 져서 빨리 많이 져서 네, 뭔가 이게 이 충격파가 강제적인 커져서 네, 그래서 강제적인 뭔가 변화가 큰 와야 돼요. 변혁이 와야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저는- 않으면 너무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 우리 선수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구자철 선수 계속 교체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65분에서 70분 사이. 네, 1차로 항상 많이 빠지거든요. 지난 경기는 풀타임 뛰기 네. 골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네. 근데 지동원 선수는 약간 수혜자 아닌가요, 전술에? 지동원 선수가 어떤 감독과의 궁합 때문에 수혜자라는 생각보다는 지동원 선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감독이 와도 현 공격진에서는 어느 자리나 들어갈 정도는 된다고 저는 봐요. 아우크스부르크의 네. 빈약한 공격에서 그래도 지동원 네. 선수가 요즘은 자기 몫을 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잉골슈타트가 어쨌든 이겨야 한다. 아우크스부르크를 더 수렁으로 몰아붙여야 된다. 근데 저도 지금 잉골슈타트가 제 생각에는 그 얼마 전에 그래도 저 도르트문트랑 비긴 적 있죠? 3대3으로. 제 생각에는 잉골슈타트가 어쨌든 지금 투쟁심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저는 잉골슈타트의 투쟁심이 그 아우크스부르크를 좀 앞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잉골슈타트의 결정력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요번에는 잉골슈타트가 1승을 할 때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25% 김현민 선생 쪽으로 가기보다는 박찬하 선생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원래 선생 처음에는 64.7%. 저도 처음에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너무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엇나가고 싶은 하나 마음도 틀어야 있고, 돼요. 네, 하나 네. 틀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사심을 듬뿍 담아서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잉골슈타트 이게 홈 경기잖아요. 저는 잉골슈타트가 네. 경기는 재밌어요. 네, 지난 시즌과는 많이 다르게 뭐 전진도 많이 하고 위에서 뭐 압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거기서 뭐 하나 걸려서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난 회차에서 스토크 스완지 얘기할 때 이게 애매한 경기거든요. 애매한 경기일 때는 그래도 홈 쪽 승률을 좀 높게 본다. 저는 잉골슈타트가 1승을 위해서 이 경기는 아마 철저히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싸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살짝 아우크스부르크를 이길 거라고 저도 박찬하 위원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한 동기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지난 시즌에 맞대결 성적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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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도 잉골슈타트. 네, 김현민 해설이 무승부, 두 분이 잉골슈타트의 승리를 예상해 네, 주셨습니다. 김현민 씨가 지금 25%의 약간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걸 이겨야 돼요, 이 사람이. 아, 네. 그쵸. 근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믿어도 되는 거 맞죠? 네. 5일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끼리 붙었습니다. 뮌헨의 독주일까요? 호펜하임의 이변일까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제 패배를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최근에 굉장히 좋게 가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무승부행진 하다가 이제 그걸 승리로 갈아타면서 포메이션 바꾼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원래 지난 시즌부터 해서 이 나겔스만 젊은 감독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경기마다 컨셉도 바꿔보고 하다가 최근 경기 보면 어느 정도 좀 이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커 놓고 이제 백스리 놓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는 지금까지의 어떤 뭐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네, 이거 원정을 가기도 하고 상대는 워낙 이제 공격적인 카드가 많은 팀이고 또 백스리를 깨는 데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이제 측면 공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팀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 나서던 뭐 공격적으로 나서던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보겠지만 역시 이 맨헨글라드바흐가 이제 당했을 때 보면 과르디올라의 바이에른 뮌헨하고 안첼로티의 바이에른 뮌헨하고는 역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최근에 공격진들 레반도프스키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점에서는 홈팀의 우세가 네, 이거는 뭐 장고의 가치는 별로 없다. 네, 홈팀의 승리를 찍고 싶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jen 로벤 선수가 그 벤치에서 출발을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수 있을까요? 벤치에서 출발을 뭐 한다고 봤을 때는 선취골이 나오지 않으면 좀 답답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궁극에 가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뭐 그러니까 코스타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벤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오긴 했고요. 물론 그러니까 호펜하임의 최근 경기력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최근 두 경기에선 무실점에다가 슈팅 허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 5개를 했는데요. 두 경기에서 그 정도로 짜임새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바이에른은 측면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러다 보면 3백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바이에른이 호펜하임 상대로 12승 4무 무패입니다. 여태까지. 거기다가 특히나 홈에서는 7승 1무 무패입니다. 거기가 압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호펜하임이 분데스리가에 승격한 이래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결국은 바이에른의 승리입니다. 그거 저 몇 승 몇 무 이런 거 다 믿어도 되는 거죠? 예. 아니 다 외워서 하길래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아, 근데 계산을 해갖고 온 거니까요. 예, 집에서 계산을 하면서 외워진 거니까요. 네, 예. 저도 바이에른의 승인데 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PSV 에인트호벤전에서 잘했죠? 근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좀 몰아넣는 경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몰아넣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저도 이길 것 같아요. 네, 세 분 모두 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돌아오는 7일에는 세비야가 바르셀로나랑 붙습니다. 지난 시즌에 세비야의 홈터스에 바르셀로나도 울고 갔었는데요. 과연 홈터스가 지속될지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하여튼 어려운 좀 문제가 많은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중원이 아주 좋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서 MSN의 위력도 조금 반감되는 것처럼 보이고 수비진에서조차도 실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디나모 자그레브를 편안하게 아주 맹폭을 가했던 세비야를 그것도 세비야 홈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회차는 무승부 선택 안 합니다. 네. 8경기 다 무승부 안 하려고 오! 저는 세비야 승리로. 오! 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다시 원정을 가는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네, 이것이 첫 번째고 수아레즈, 네이마르 선수가 최근 몇 경기 동안 계속 안 좋아요. 거기다가 측면에서의 속도라든가 이니에스타가 없는 거, 또 피케와 알바가 없는 게 생각보다 이 미드필더에서 이니에스타가 빠진 것만큼 후방도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야가 지난 맨체스터 시티가 바르셀로나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수비 쪽에 이 압박을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지켜봤고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잘 나가질 못하니까 세비야가 이 경기는 홈에서 좀 유리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경기 진짜 예측이 쉽진 않은 되게 경기예요. 어려운 예, 경기예요. 왜냐면 세비야가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는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이미 거의 지난 시즌부터 이 홈 강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거기다 뭐 바르셀로나는 약간 그러니까 아까 메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거기가 연전들을 펼치면서 거기다 부상자들도 많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뛰면서 좀 체력적으로 붙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폼도 떨어지고 거기다 세비야가 이번 시즌 워낙 잘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파울리 감독의 압박 축구가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어쨌건 세비야한테는 전통적으로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지난 시즌 비록 세비야 원정에서 졌지만은 강한 편에 속해왔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그 세비야에는 확실한 공격 무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왜 없거든요. 바르셀로나 승으로 가죠 지난번처럼? 아니요. 좀 이번에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약한 모습. 예. 비에토 선수가 물론 이번 시즌에 4골 넣으면서 좀 그래도 공격을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선수가 골을 보장한다 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물론 아틀레티코에서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예, 무승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비야에 저는 나스리 선수만 있었어도 세비야가 이길 것 같았는데 예. 나스리 선수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부상 상태에 돌입을 했거든요. 출전 의지를 막 강하게 불태우고 있다고 본인이 하긴 하는데. 진짜요? 그렇죠. 예. 변수는 근데 변수죠. 나스리 선수가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세비야도 사실은 디나모 자그레브를 맹폭하면서 제가 아까 편안히 이겼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편안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비야도 꽤 많이 뛰었어요. 저 그 경기를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 세비야도 사실은 산파울리 감독이 지금 전술이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신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아요, 사실은. 지금 꽉 짜여진 멤버에서 사실 그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세비야도 피로도가 조금 쌓인 지금 상태가 아닐까. 바르셀로나의 피로도야 뭐 다 설명해 주셨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세비야도 사실은 수비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은존지 선수 혼자 지키는 그 후방 미드필드 쪽도 약간 위태롭고 저는 바르셀로나가 요즘 지지를 좀 못 받는 인상은 있지만 살짝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뭔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전이 좀 각성제 역할이 될 거고 세비야가 좋은 것 같지만 세비야 선수들의 피로도도 제가 올 시즌 세비야 경기를 사실 거의 다 봤는데요. 조금은 누적되는 상황이 지금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두 팀이 서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저는 한 골 정도는 앞설 수 있는 싸움이다 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네. 다 다르게 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의 운명이 갈리는 네, 거예요. 퍼센트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 김현민 해설이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한준희 해설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해설 예측이 좀 다 갈렸어요. 네. 네. 여기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한번 다음 주 기대되는데요. 이어서 국내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6일 경기죠.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대 울산 현대축구단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건 맞으나 네, 승리를 해서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두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승이라든가 강등에 직결되는 팀들을 선택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가 또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거의 끝난 상황에 지금 K리그 최종 라운드 매치업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자, 전남 대 울산. 울산은 이제 나중에 FA컵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하나 노려보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미 전남도 사실 승리해도 울산의 순위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진짜 힘든 경기인데요. 예, 최근 양 팀 모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뭐 전남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 이후에 첫 데뷔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3연패로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울산은 물론 그러니까 뭐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긴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경기력 끝에 무승부에 그쳤고요. 예. 거기다가 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다면은 그래도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는 전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전남의 경기력을 보면은 과연 이게 홈에서 마지막 승리를 선사해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올 때까지도, 와,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예, 결국 이런 경기는 그러면은 무승부로 끝나지 않는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일리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승부를 많이 선택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네요. 원래 무승부 전문이잖아요. 네. 오늘은 근데 무승부를 선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승부가 될 것 같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전 전남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뭐 구연동화에 나올 법한 경기잖아요. 용과 호랑이의 대결인데 네. 전남이 확실히 스프레드 올라와서 안 좋죠. 울산도 좋지 않고 한데 이런 경기는 통상적으로 두 팀이 좀 어느 팀이 의욕을 갖고 뛰기가 둘 다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기는 그래도 홈팀이 유리하지 않나. 네. 다만 변수는 순천에서 하거든요. 전남이 순천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공격의 분위기가 그래도 전남 쪽이 조금 더 나아요. 일단 자일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그렇죠. 있고, 그게 자일 선수의 유무가 전남이 주중에 있었던 서울 경기에서도 결정력을 좀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게 그래도 주말 마지막 경기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 스플릿된 이후에 전남이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고 감독도 바꾼 건데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경기는 그러니까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가 약간이라도 어느 쪽이 더 강한가를 비교해보면 홈팀인 전남이 조금 더 강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25% 김현민 선생을 저도 이번에도 따라가지 않고 64.71%의 박찬하 선생을 저도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남 승입니다. 네, 무승부 전남. 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누군가가 무승부를 정말 많이 하네요. 지난번에 그래서 승률이 확 올라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2라운드 때. 네. 예. 무승부 기가 막혔죠 그때는. 근데 네. 그때는 아주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다시 일어날까요? 김현민 기자님께? 이러다가 만약에 그게 일어나면은 네. 다음부터 무승부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김현민 씨가 어쨌든 요번에 공호를 다 선방하면 네. 한 번에 또 인생 역전은 가능해요. 네. 지금 상황을. 네. 5일이죠. 3연승으로 상승세의 수원 삼성이 홈에서 광주 FC를 만납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스 대 광주 FC의 경기 어떤 팀이 승리할까요? 네, 이 경기도 두 팀 모두가 지금 기분은 다 좋을 겁니다. 두 팀 모두가 이제 강등에서는 벗어난 팀들이에요. 광주는 사실 이만하면 올 시즌 굉장히 잘한 거고, 수원도 그 많은 정말 우여곡절을 넘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상위 스플릿 못 간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FA컵 결승전이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 엔딩, 해피 엔딩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물론 FA컵 우승하면 수원 또 나름 해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팀이 모두 지금은 할 거 어느 정도 다 했고 불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리 확률이 높다. 한 7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인데 이 경기도 뭐 두 팀 모두 다 이겨도 뭐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경기잖아요. 전남 경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홈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여기 더하기 수원이 FA컵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38라운드가 이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도 선수단이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그 FA컵 두 경기를 위해서 좀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팬이 아주 많은 팀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 이 버스를 두 번이나 막을 정도로 이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경기는 막았는데 그게 이제 좋게 막았어요. 네. 뭐 서정원 감독을 연호하기 위한 그 뻐막이었기 때문에 이런 팬들이 있는 팀이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이 38 K리그 클래식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는 대강하는 분위기를 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수원 삼성의 승리 예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저 역시도 수원 삼성 승리를 예상합니다. 뭐 일단 그 최근 3연승은 분위기도 좋고요. 반면에 그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최근 3경기에서 승리도 없을 뿐더 임금체불 문제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팀 분위기도 약간 우중충한 상태이기도 아무래도 하고요. 월급을 예. 제때 좀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은 예. 김현민 씨도 기분 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사람이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FA컵 결승이 바로 있었다라면은 수원이 좀 그 체력 안배를 했겠지만은 예, FA컵도 한참 뒤에 이제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요. 도리어 그러면 이때 더 집중해가지고 좀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수원에는 최근 물오른 사나이 조나탄이 있습니다. 예. 수원 홈 경기입니다. 홈팬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또 유종 의미를 선사하고 싶은 의지가 광주보다는 수원이 역시 이 경기도 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만큼 수원이 저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수원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네. 항상 보면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걸 써주시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시게이트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시고 풋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게이트에서 세계 최초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장하드를 드립니다.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샴페인 골드 2테라 외장하드가 2테라가 나오네요. 네, 저희 집 컴퓨터보다 용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작더라고요. 오. 네. 지난주에 오늘 봤는데 사인하고 가세요. 네? 이거 전화도 줍니까?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외장하드를 잘 안 써봐서 네. 저는 많이 씁니다. 확실히 이 두 분이 이 홍보를 더 잘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저도 외장하드를 안 쓴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탐나네요. 왜냐하면 용량이 커서 저희 집 컴퓨터보다 그럼 하드가 더 댓글 크니까. 다세요. 아니, 무엇보다도 저는 작은 게 되게 네. 왜냐면은 축구 경기들 같은 거 많이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영상을. 예. 근데 그거면 다니면서 볼 수 있으니까 조그만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지식을 연마하시는데 25%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테라니까 동영상이 많이 담길 거예요. 예, 많이 담긴대요. 네. 몸사커는 셀프 트레이닝 축구 앱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몸사커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100여 개 이상의 축구 기술 영상을 보고 직접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아서 유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축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동영상 축구 강의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전문 강사들에게 질문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으시고 몸사커 미션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나날이 축구 실력이 향상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빠이.